칼날 주식 주간 적시 준비합니다. 7월 26일 이제 7월 마지막 주를 향하게 될 거고요. 연일 폭염입니다. 예전에는 대프리카 대구 쪽이 많이 덥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경기는 뭐 대구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뭐 어디가 더 덥다 시원하다를 떠나가지고 전체적으로 폭염이 좀 기승을 부리는데 증시도 폭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증시의 제목은 미국 증시 새로 올신 신고가를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상당히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3대 지수를 보고 계신데 다우존스 산업지수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35,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기술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14,800선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왜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약간 그 왜곡이 있을 수가 있어요. 30개 종목 정도로 국한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가 많고, 그럼 좀 토탈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보통 S&P 500 지수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미국 증시에서 이 외에도 하나 더 보는 게 있긴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러셀 2000 지수는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메인 지수로는 많이 안 봐요. 중소형주 강세를 러셀 2000 지수라 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다우존스 대표적인 뭐 지표라는 다우 지수가 신고가로 마감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봤더니 뭐 기사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왜 그만큼 이제 타이틀이 좀 중요한데 3대 지수가 나란히 최고가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실적 기대감이 업됐다 이 내용입니다. 실적 기대감이 되게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삼성전자도 실적을 잠정치를 발표했죠.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 발표했는데 한국은 지금 대형주 실적 발표를 해도 시큰둥합니다만 미국 증시는 실적 기대감 또 실적 발표 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월가 좀 가보지 않았어요. 황소 보통 이제 불 시장 우리가 이제 강세장을 불 마켓, 약세장을 베어 곰이라 그러는데 베어는 조금 혀를 굴렸네요. 굴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어쨌든 좋은 장세가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타이틀 하나 누가 적어놨어요. 코로나 공포인데 기업 실적이 좋다. 그래서 신고가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실내로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지금 비수도권도 3단계로 가는 그림. 그러니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는 것을 또 일반적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미국도 지금 보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11만 명입니다. 갑자기 11만 명이에요. 조금 여러분들이 명수의 사람의 그 뭐라고 숫자에 대해서 감히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10,000명까지 내려갔었어요. 10,000명. 지금 다시 뭐 어떻게 보면 한 달 전보다는 대략 10배 정도가 급증한 거고 또 미국 쟤들이니까 좀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은 뭐 거리두기라든지 백신 접종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백신 접종에 대해서 반대 시위도 있대곤 하는데 일단 코로나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증시의 신고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6월 말은 10,000명이었단 말이에요. 6월 말 한 달 만에 거의 10배가 커진 겁니다. 10배. 10배가 커졌는데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장은 신고가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항상 준비는 하지만은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준비는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또 증시의 반대죠. 여기 확진자 수만 넣고 보고 하방에 베팅하게 되면 현 장세 이 고가 장세를 즐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기사를 하나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전망을 예상하는 주요 타이틀인데 일단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신고까지만은 횡보장도 예상한다. 뭐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하락.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적이 좋고 실적이 잘 나온다. 자, 이런 상태에서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그래도 잡아주는 장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또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델타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 대한민국의 뭐 서울 수도권 거리두기 뭐 4단계 최고 단계의 연자,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서울 경기가 아닌 서울 경기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3단계 예상, 전망 이런 것 자체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정시 기준으로 안 좋은 내용입니다만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은 행보장을 예상한다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뷰 자체가 그렇지만은 정시는 지금의 힘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간단히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2분기 GDP 발표가 화요일 날 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물론 7월달 FMCA는 아마 8월 다음보다는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FMCA라는 금리에 좀 민감한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고 또 미국의 주요 뭐 2분기 성장률이라든지 주요 개인 소비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로 가게 되면 똑같습니다. 항상 월말 월초에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 비제조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제 이번 발표되는 숫자는 대부분이 뭐 6월달 7월달 지표인데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플레 우리 쪽으로 FMC 쪽으로 눈이 쏠리기는 맞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조금 내용이고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데 이런 내용이죠. 방향성은 사실 위쪽이 맞아요. 코스닥 지수 보면 신고가잖아요. 물론 90년대 2000년대 신고가는 아닙니다만 21년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도 신고가로 보는 게 투자하기에 편하단 말이죠.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코스피도 어느 정도 코스피는 지금 약간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주춤하다 보니까 미국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처럼 신고가를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계속 우상의 힘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대신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는 그게 카카오 게임즈 효과든 에코프로 BM의 효과든 간에 일단 코스닥이 조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좋아졌던 내용은 뭐냐면 코스닥의 내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바이오의 비중 코스닥 차트인데 바이오의 비중이 내려가다 보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엄청 좋아진 거죠. 뭐 실례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다시 이제 1050포인트를 갔는데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시젠, 뭐 HLB 이런 종목이 올라갈 때의 변동성보다는 카카오 게임즈, 뭐 에코프로 BM, 첨보, SK 머티리얼즈 이렇게 우리가 IT 성장주에 대한 신고가가 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낙스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낙스 효과. 물이 떨어지면서 이게 퍼지는 효과를 말씀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개별입니다만은 뭐 2차 전지가 가니까 같이 우르르 가는 뭐 SK 머티리얼즈, 첨보, 솔브레인, 뭐 LNF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그런 낙스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장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간을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미래에셋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어디 갔니? 예. 미래에셋은 내가 어디 갔니? 예. 예, 여기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이거 실적은 좋은데 여기 보면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좋은데 약간 너무 우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셋의 중간 위클리 자료를 보는데 근데 한번 봅시다. 감대배 미국 S&P 500 기업들의 12 4 뭐 저저저 이 뭐냐면 12개월 포워드 전망 앞으로의 PR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21배 정도라고 해요. 비싼 거죠. 보통 우리가 비싸다 싸다 이 논리는 10배 기준 또는 과거와 좀 비교를 하는데 과거는 몇 배니까 16.2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S&P 500 기업들의 포워드 EPS가 예상 순이익 증가율이 한 과거 10년 동안에는 16.2배였는데 지금 미국이 신고가인데 불구하고 무려 21배라는 거죠. 무지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적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이거 펜을 좀 꺼면 좋겠는데 않는다면 고평가 논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다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35,000선을 넘었었다는 점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요 PR 21.3배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데 실적 추정치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엄청 비싼데 현재 실적 지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전망치보다 상당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걸 실적 추정치라 그럽니다. 실적 추정치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3분기 어떨 것 같아 4분기 어떨 것 같까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조금 더 또렷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미국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할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3분기 어떨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는 이 부분을 조금 최근에는 차지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여타의 기업들은 앞으로 지금 우리가 실적이 뭐 100점을 냈는데요. 다음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50점을 내겠습니다. 이거를 가이던스 추정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을 합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을 떠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로 업종별로 한번 봤더니 S&P 500에 12개월 포워드 PL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를 좀 같이 볼까요? 이 미래셋 자료입니다. 아마 서 팀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사님입니까? 자, 12개월 포워드 EP가 있고 5년 평균이 있고 10년이 있는데 글자 좀 작은데 여러분들은 뭘 주목하면 되냐면 10년 평균 봐주시오. 조금 짙은 오렌지 색깔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은 게 경기 소비재 회색 막대포가 무려 P 배율이 30배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IT, 부동산, 산업재, 커뮤니케이션, S&P 500 지수,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소재, 에너지인데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뭐냐면 이는 이제 섹터별입니다. 그럼 대략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인지 알 수 있어요.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겠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가 가장 실적 전망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IT도 되게 높아요. 부동산은 우리랑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요 가지고 뭐 건설주,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근자재 리모델링 관련주 이런 기업들 물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는 정시보다 조금 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사이클의 변동성이 좀 크고 정부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저는 조금 빼놓을게요. 그거 나면 결정적으로 경기 소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경기 소비재와 그리고 IT 대표적인 같은 섹터입니다. 그리고 산업재, 산업재는 뭡니까? 뭐 화학, 철강, 건설, 기계를 산업재라고 그러는데 산업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뭘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오늘 말이 좀 빨라지는데 빨라지지만 제가 또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한국어로 치면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게 되는 거죠. 필수 소비재는 이제 우리가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옷, 의류, 그렇죠? 옷도 입어야죠. 다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얼어 죽을게.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포인트에서 주는 내용은 뭐냐면 비싼 거는 맞긴 맞는데 실제에 대한 전가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회복되는 IT 관련주나 경기 소비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의 뭐라고 할까요? 비율 자체를 좋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는 거고 아까 뭐 봤던 어쨌든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겁니다. 이거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일정을 좀 미국 증시 한번 보고 왔더니 어이구 좋아요. 예, 좋아요. 좋아했던 게 뭐 눈으로 한번 보죠. 예. 어쨌든 다우지수가 종가가 35,000선 공가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봤더니 예, 지금 7월 달입니다만 양봉. 그러면 34,500선이 월봉의 시가니까 일봉 기준으로 34,50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가 되죠. 조금 그어둘까요? 예. 34,50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상향의 힘을 이어가는 거죠. 그럼 주봉까지 봤더니 그 5주 순위 대략 34,500선, 700선이니까 일단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 여기에는 이제 뭐 보잉 같은 회사도 있을 거고 미국의 금융주들도 있겠죠.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 그 내용이고 이제 나스닥을 봤더니 다시 월봉 기준으로 공각됩니다. 그러니까 월봉 양봉 유지되기 위해서는 14,500선이죠. 14,500선인데 일봉을 봤더니 14,500선이 어디야 했더니 또 우리가 모르니까 그어둡시다. 이 거면 좀 그런데 그냥 동그라미 해둘게. 요런 자리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월 봉도 양봉으로 가는 거죠. 그럼 계속 좋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지수보다는 조금 못 따라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마이크론 디램 제조회사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의 주가 마이크론이라든지 최근에 아이고 어디 갔냐 마이크론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거예요. 디램 경기에 대해서는 약간 긴가민가가 있고 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INTC 인텔인데 인텔도 최근에 보면 워낙 또 삽질을 해요. 인텔 띵띵띵띵 인텔입니다. 인텔의 주가 이런 게 부진하다 보니까 속스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되게 강했죠. 근데 엔비디아 강했다는 거는 약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갭 보정이 안 돼서 그런데
엔비디아는 주식 분할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는 조금 약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는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적 시즌을 잘 반영을 하는데 우리 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도 코스피를 봤더니 지금 월봉 기준으로는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양봉인지 연봉인지 조금 알 수가 없어요. 주봉 기준으로 봤더니 부침은 있었지만은 최근 3주간의 저점 13,000 뭐 어떻게 보면 3,200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으로는 봤더니 우리가 가장 분석한 포인트가 3,265가 제가 조금 빨리 하면 여러분 나중에 천천히 끊어서 보세요. 이 3,265를 다음 주에 회복하게 되면 조금 더 숨통이 튄단 말이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높은데 21선이 잠깐 누워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 주간 증시의 메인 타이틀이 그늘이 필요할 때,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21선을 안착할 때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늘이 필요할 때가 지난주. 그래서 지난주 흔들림이 있었다면 이번 주는 흔들림 이후에 하방 지지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늘이 필요 없고 천장주고 뚫었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가 안정될 때 조금 더 흐름이 좋으니까 여전히 중소형 코스닥이 좋게 봅니다만은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주는 게, 또 우리가 포인트는 코스닥에 가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전부 다. 하지만은 기와이면 형님도 잡아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봤더니 지금 유관 정시는 미국 정시 분석과 국내 지수 일정 체크 전망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보는 과정에 대신증권 유사이버스 HTS인데 보는 중간에 나오는 이동평균선의 기본 설정은 검정색은 5일선, 빨간색은 21선, 파란색은 60일선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점선이 보일 건데 여기서 녹색 점선은 이 기아차 차트인데, 녹색 점선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파란색 점선은 녹색의 기간, 파란색은 외국인의 수급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양매도가 있죠. 그럼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미국의 달러화가 DXY 92, 93 정도에서 되게 안정적인 부분은 긍정. 이제 달러화는 사실 유로화나 파운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달러가 뭐 강하고 약하다 해서 무조건 뭐 우리한테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항상 이 달러가 강했던 원인이 만약에 뭐 엔화 때문인지 아니면 유로 때문에 요거는 잠깐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한 번에 안 되겠지만은 그건 이제 보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DXY가 달러 인덱스가 92 정도에서 상당히 견조하다. 이것도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보면 달러가 있어요. 어디 갔니? 여기 있죠? 네, 여기 있네요. 요거를 여기 보니까 지금 한 달치 1년치 기준 1년치 보면 이제 93 정도로 올라왔어요. 작년 이맘때에서. 근데 이제 한 달치 3개월치를 보게 되면 6월달 이후부터 조금씩 강해요. 달러가 강하다는 게 뭐야? 뭘 느끼는 거지? 미국은 강한 거야. 예, 돈은 통화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 보게 되면 미국 정시는 글로벌에서 제일 강해. 다른 정시는 미국보다 조금 약해. 여기서 한 가지 배우셨어요. 두 번째는 달러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해서 주식이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 원화가 튀는 거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달러가 강하다는 건 항상 장단이 있어요. 나쁜 거는 달러 강한 거는 주식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요. 왜? 달러는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입니다. 어딜 가나 달러는 통화요. 중국의 위안화 통화를 가져가고 남미에 가가지고 메론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 왜 갑자기 남미의 메로나? 빙그레라는 기업이 실제적으로 남미 쪽에서 메로나 판매를 잘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국의 위안화를 가져가가지고 메로나 사들려고 그러면 브라질 가서 뺨 맞습니다. 띵삐 뺨 맞으면 안 되죠. 미쳤나 그럴 거야 아마. 어쨌든 달러는 그래서 기축통화라 그래. 기축통화, 중심이 되는 통화야.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정시가 약한데,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은 강한데 한국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중선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그래도 93 정도에서 폭발적인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이제 국채금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어디 갔니? 국채금리가 지금 보면 약간 안정적이거든요. 2년물, 우리는 보통 10년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0을 단기라 그러고 10년물부터 중기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보통 국채금리를 만약에 혼자 가끔씩 모니터링 하신다면 이 10년물 그림,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이만
중간중간 체크하시면 돼요. 요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너무 또 금리가 한편으로는 기술적으로 좋긴 한데 많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오른 거니까 주식이 약하고 채권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경제 전망이 좀 부정적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쓱 웃냐 하면은 지표라는 게 항상 주식은 많은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의 매력이 뭐냐 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1 더하기 1이 3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이 1.5가 되기도 해요. 이게 주식의 매력이에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될 수 있지만은 아마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주식은 1 더하기 1이 2를 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1.5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득하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좀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일정을 봤더니 일단 이슈부터 볼까요? 카카오뱅크에 과연 자금이 몰리는데 지금 39,000원짜리잖아요. 아마 많은 자금이 몰리는데 일부에서는 그럼 월요일 화요일 날 카카오뱅크의 청약 자금 때문에 수급이 조금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가 잠깐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개인 투자가 자금들이에요. 개인 투자가 기관들은 어차피 4호 증거금이잖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관은 4호 증거. 걔들은 배정받고 돈 밀어넣으면 돼. 아주 더럽죠. 편이 좀 기분 나쁘죠. 어쨌든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 개인들의 자금 자체가 오히려 약간 멈칫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경계감은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그게 뭐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가 저희 생각인데 만약에 수급이 조금 약하다면 아이고 청약하러 돈이 빠졌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금 어차피 목요일 날 환불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맥스라는 주식이 조금 작은 주식인데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덩치가 조금 작아요. 작아서 아마 월요일날 이게 일반 경쟁률이 6,000대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작고 일반 공모 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18만 주 정도인가 물량이 작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많이 몰렸었는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직 죽었다 말았다 이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뭐 자이언트 로봇이나 알체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폭등을 했었는데 폭등에 따른 가격 조정은 지지난주에 보여줬던 2차 전지의 가격 전지와 마찬가지로 조금 심이 있겠지만은 일정 부분 메타버스 아직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와 비교할 정도의 카파는 아니에요. 왜? 큰 대형 회사가 없으니까. 뭐 네이버 쪽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배터리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니까. 메타버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로블룩스인데 로블룩스도 사실 적자가 좀 크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쪽으로 몰리는 시각 자금 자체가 메타버스 관련 뭐 컨텐츠를 만든 회사들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소부장처럼 또 위즈웍 스튜디오처럼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렇게 VFX 가상현실을 그럽니다. VFX 기술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아예 컨텐츠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덱스트는 또 위즈웍스 쪽이고 뭐 대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큰데 그 아마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 측면에서 이 친구가 좀 움직일 것 같고 요거는 제가 그냥 꼽사리 끼워 넣네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 조만한 지능형 로봇 청소기 하나 상장됩니다. 일정을 봤더니 다음 주는 완전히 슈퍼 위크에 슈퍼 실적대입니다. 이제 테슬라부터 실적 발표 들어갑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스, SDI 전부 다. 수요일날 미국의 페이스북, 화이자, 포드, 보잉, 퀄컴 대부분의 주요 픽테크 관련주 다음 주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미국을 우리가 글로벌 슈퍼 어닝 시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오시아의 아모레퍼스픽. 최근에 이쪽은 좀 안 좋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은. 그리고 목요일날 가게 되면 미국의 아마존, 삼성전자, 뭐 LG전자, LG화학, LG솔루션 전부 다 독일의 폭스바겐까지 또 이제 엑스모빌까지 가는데 뭐 이 일정은 제가 지금 이 주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볼 시간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다음 주가 글로벌 주요 빅테크 관련주 또는 국내 대형 관련주들의 상당히 실적 발표가 몰려 있다는 겁니다. 몰려 있다는 것 자체는 다음 주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고 한 가지 요거는 사족을 하나 붙여드리면 이게 토요일자 기사인데 24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자인데 LG 배터리 모듈이 미국의 GM 볼트 전기차에 리콜 조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기사를 쭉 봤더니 LG 화학이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 배터리가 탑재된 우리가 보통 GM 제너럴 모터스 만드는 지금 현재 보급형 전기차 모델이 GM 쉐보레 볼트잖아요. 볼트인데 볼트 EV 쪽에서 리콜이 조치가 됐다 그 내용인데 뭐 어떻게 내용을 쭉쭉쭉 보긴 봤는데 어쨌든 배터리
묘들 제작 과정상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인정을 하고 교체를 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조금 부진한데 근데 이걸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사안 자체가 왜냐하면 뭐 내연 기관차는 안 그렇습니까? 계속적으로 모듈 정책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이 기사를 왜 보느냐? 또 워낙 LG화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현재 어쨌든 LG화학이라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의 흐름 자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배터리 소재 업체에 대한 매기세가 엄청난 디커플링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어쨌든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국내의 큰 돈들이 자금을 빼야 할 거고 대신 그러한 상태에서 최근에 SDI 같은 경우는 그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이건 삼성 SDI입니다. 그거를 다 벗어나는 수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SDI 주가가 다시 지난주에 75만원으로 가 있다는 거죠. 2차전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만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너무 가파르게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 힘 자체를 이제 지난주에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흡수하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동차는 조금 약합니다. 상시 약한데 자동차도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수급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좀 눌려 있는 장세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닥 종목이야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에 3265포인트 21선에 안착하기만 할수록 어쨌든 코스닥에 좀 쉬었던 종목들의 힘도 좋아질 겁니다. 그거 좀 생각하는 게 코스피가 다음 주에 지난주보다는 코스닥과의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록스든 기아차 실적 발표했고 뭐 SDI든 LG 디스플레이든 하이닉스 실적 발표의 주가 등락은 뭐 어쨌든 뭐 메이저의 어떤 또는 시장에 노출된 선반영과 앞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겠지만은 일단 미국 기업 주요 빅테크 아까 봤던 대로 뭐 테슬라라든지 기타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할 건데 퀄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상향된다면 시장은 상당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주간 정시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메인 타이틀을 신고가로 잡아드린 거는 7월 마지막 정시 어쨌든 지금 정시는 여전히 코로나의 공포 속에서도 뭔가 시장은 자금을 주식시장을 버리고 있지 않다. 그 그림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제 예상 컨테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핫하면서 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주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감사합니다.